안녕하십니까, 정재현입니다. 전날 뉴욕 증시는 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사실 기술주들의 흐름들이 좀 좋지는 않았어요. 엔비디아가 좀 급락을 했었죠. 근데 전날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. 근데 여전히 뭐 애플이라든가 테슬라 뭐 이런 기업들은 여전히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어닝 시즌이 들어가다 보니 일단 실적에 좀 민감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. 한국 시장도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. 영향을 좀 받으면서 지수는 밀려 내려온 그런 상황들이죠. 일단 뭐 미국 시장에 있어서의 조정, 거기에다가 지정학적인 리스크, 이 부분들이 가미가 되면서 주가는 좀 밀려 내려온 그런 상황들이고, 일단 주가의 하단 자리대를 보게 되면 이 구간 자리대가 PBR 기준으로 0.93배 정도 수준이었습니다. 근데 전날 좀 강한 상승의 흐름들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. 최근 들어서 상승을 했던 요인들을 좀 보게 되면 외국인 쪽이 강하게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. 이 구간대에서만 거의 16조, 거의 17조 가까이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다가 4월 달 들어서면서 매도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전날 같은 경우를 좀 보더라도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도세는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. 거래소 시장은 이 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고 4월 중순으로 들어서면서 거래소 시장에 있어서의 매수보다는 매도가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. 이 구간에서는 변동성이 좀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.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종목별로의 변동이 좀 제법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이 좀 제법 밀렸어요. 반도체 쪽이 대체적으로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, 여기에다 전력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, 그리고 그다음에 송배전 뭐 이런 쪽에 있어서의 기업들이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, 이들 기업들은 제법 올라줬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반대로 보게 되면 밸류업 쪽에 있어서의 기업들, 그리고 2차 전지, 제약바이오, 뭐 최근 들어서 약했던 그런 종목군들이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. 근데 여기에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의 연속성이 있느냐 여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에서 반등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오늘도 아마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하락에 있어서의 브레이크를 좀 걸어주는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. 여전히 전력 쪽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좋은 그런 모습들이잖아요. 그런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조정 시에는 짧게나마 매수 관점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, 일단 변동성에 좀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밸류업 같은 경우는 뭐 금융주들이라든가 지주사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, 우선적으로 좀 보게 되면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언급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, 이 밸류업 쪽 같은 경우도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좀 저평가 밸류잖아요. 그럼 주가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면 저평가의 매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옥석을 좀 가리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,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상대적으로 현대차와 기아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은 밸류업 쪽에 있어서의 수혜, 그리고 현대차 그룹 쪽에 있어서의 변화, 이 부분들에 인해서 강한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. 일단 뭐 중간 배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제법 높죠.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라든가 기아 쪽에 있어서의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어제 보게 된다라면 2차전지 쪽의 섹터들도
나름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.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줬고요. 그다음에 포스코 퓨치엠도 마찬가지로 뭐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줬는데 여전히 그냥 일단 박스권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일단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실적에 대한 부분들 1분기는 아마 실적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을 거예요. 1분기보다는 2분기가 좋을 거고 2분기보단 3분기가 좋을 거다라는 그런 시장에 대한 전망들이 있죠.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좀 어느 정도 이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박스권 트레이딩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. 그 이외에 이제 강한 그런 종목군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시장에서 좀 강한 그런 섹터라든가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유리기판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이 여전히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. 이건 여전히 테마성이죠. 테마성의 흐름들이지만 일단은 설비 투자라든가 이 부분들을 좀 앞두고 있다라는 거, 요 부분들이 일단 플러스 요인이 좀 되지 않나 싶습니다. 그 이외에 이제 반도체 쪽을 좀 보게 되면 하이닉스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과 삼성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로 좀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요쪽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삼성 쪽에 있어서 낸드의 공장 가동률이 90%를 넘어섰다라는 그런 기사가 좀 나왔었죠. 그만큼 반도체 이 자체의 업황이 좋아지고 있고 돌아서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를 좀 버릴 수는 없는 그런 사항들이에요. 반도체는 조정 시에 매수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대표적으로 좀 보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86,000원짜리대에 있다가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잖아요. 지금은 여기 구간에서는 매도로 대응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. 오히려 이 구간에서는 매수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오늘 뭐 조정을 받는다. 오늘 뭐 지금 이 장도 자리대에서는 매수로 좀 대응할 필요성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삼성 쪽에 있어서의 설비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늘어나죠.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삼성 밸류 쪽이죠. 삼성 밸류 체인 쪽으로 요쪽으로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삼성 쪽에 관련돼 있는 그런 기업들을 한 번쯤은 관심 있게 좀 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대표적으로 좀 보게 되면 삼성 쪽에서 지분 투자를 한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. 그런 기업들을 좀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. 그 이외에 뭐 기술적인 흐름상으로 좀 보게 되면 뭐 61선을 좀 지지를 해준다거나 혹은 전저점을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기업들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대표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뭐 예를 들어서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된다라면 박스권이죠. 박스권이다 보니까 이 자리대보다는 요 지금 이 25,000원 언저리대죠. 요 언저리대가 하단 자리대잖아요. 그러면 요 자리대를 좀 노려보는 그런 전략이 좀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그 위에 뭐 많은 종목군들이 있는데 최근에 좀 제법 밀렸어요. 뭐 ISC 같은 경우도 좀 보게 된다 61선과 121선이 깨지는 그런 모습이었었죠. 그럼 결국은 상승 추세로 넘어간다기보다는 박스권에서 좀 매물 소화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과정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좀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. 뭐 한미반도체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좀 제법 많이 올랐죠. 최근 들어서 21선을 좀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매물 소화가 필요하다라는 거. 이오테크닉스는 21선 좀 지지를 하고 있지만 요게 깨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좀 더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그러면 20만 원 언저리대를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이겠죠. 그럼 결국은 조정을 좀 받고 난 이후에 지지 라인대, 즉 정고점 자리대에 있어서의 지지를 받거나 혹은 61선이라든가 121선, 이평선에 좀 지지를 받는 기업들
그런 기업들이 조금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. 아무래도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왔을 때는 최근에 많이 빠졌던 낙폭과대형의 종목군들 요들이 조금 더 유리한 그런 상황들이고요. 반등이 좀 더 나올 수 있을 거고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조정을 좀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뭐 한두 번 정도 더 조정을 받게 된다라면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그 이외에 이제 이격이 좀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일단은 조금 변동성에 노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그 부분도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향후 실적이 좀 괜찮아지는 돌아서는 그런 기업들, 섹터들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좀 보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 쪽에 있어서의 얘기들이 많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신재생 쪽도 한번 좀 봐야 되겠죠? 근데 이제 여기서 리스크는 트럼프 리스크죠. 요 부분들 때문에 일단 좀 약한 그런 부분들인데 신재생 쪽 뭐 풍력이라든가 태양광, 뭐 원자력 뭐 이런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 한 번쯤은 봐도 이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그 이외에 뭐 화장품이라든가 혹은 뭐 다른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 뭐 조선 쪽이라든가 이런 쪽도 실적은 좀 상당히 좋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 관점은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는 거,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번에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한 번쯤은 현금 비중을 좀 만들어 놓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 싶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 뭐 2670 포인트 이 위로는 요 위쪽으로는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려놓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니까 그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. 그렇게 된다라면 뭐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 일단 말씀을 아마 드렸을 거예요. 톡방에 좀 말씀을 드렸을 건데 아마 요 자리 때 저가 매수해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. 추가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뭐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챙겨 놓는 그런 전략이 좀 좋겠죠.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변동성에 좀 노출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수급적인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하고 본다.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외국인 쪽이 매수를 해주지 않는다라면 일단 탄력이 좀 생기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쪽의 수급은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자라는 거. 그리고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는 일부 좀 현금을 만들어 놓는 그런 전략. 요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고 시장을 잘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번 한 주도 성공 투자하시고요.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